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의 주요 세원이 감소하면서 내년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공모사업과 국도비 지원 사업들에 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건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최초의 수산물 전문 유통시설인 광양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219억 원 가운데 국도비만 75억 원이 지원됐고 매칭 사업비로 시비 14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도비보다 시비가 2배 가까이 더 투입됐는데 여전히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사실상 애물단지가 된 실효성이 부족한 공모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광양시의 도시 바람숲길 조성 사업도 국비 25억 원, 시비 12억 원이 투입되지만 시급성이 부족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이 같은 공모사업과 국도비 지원 사업에 광양시가 연간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올해 기준 2,300억여 원. 전체 사업비 대비 시비 대응비가 전체 40%에 이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실정용 공모사업과 국도비 지원 사업에 밀려 시급한 현안 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제하고 국도비 사업 매칭 제하고 나면 가용 재원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제때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철강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포스코에서 나오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2022년에는 877억 원 정도 거쳐오던 게 2025년에는 한 100억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광양시 올해 기준 재정 자립도는 28.2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이 감소하는 긴박한 재정난 속에서 이제 광양시의 공모와 국도비 지원 사업도 중점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 변호사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여순 사건 소송을 맡긴 사례가 더 있는 데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여순 사건 재심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희생자 유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이자는 물론 피해 보상도 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 수령한 뒤 이런 방식으로 일부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연 지난 10일에도 다음 날 주겠다더니 당일이 되자 또다시 지급을 연기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유족들은 4개월째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총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하였다면서 현재까지 계속 연기하는 등 거짓말로 우리 유족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여순 사건 유족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앞에 팀들도 2-3달씩 늦었대요. 그러니까 돌려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한테 받아서 앞에 사람 주고. 형사보상금을 유족이 직접 받는 방법도 있지만 가족 간 합의와 소송 비용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가 일괄로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에도 한 변호사가 여순 사건 유족의 보상금 18억 원을 주식 투자로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보상금 4억 5,900만 원을 오늘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과 해남에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천 신대지구와 해남 구성지구에 외국인 교육기관을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연구 용역에 들어갔으며 외국인과 내국인 입학 수요 예측은 물론 산업 인프라 분석 등 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운영 모델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4대 6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관련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양측은 올해 관련 공동 TF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한 뒤 이 같은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렸죠. 뒤늦게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은 참배도 가려봤는데 5.18 전국화가 되겠느냐며 반발했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없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골프 라운딩, 12.12 쿠데타 오찬 논란에도 매번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하더니 재판 도중에 정치를 하겠다며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사이 전두환은 사죄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과의 절연 없이 강행된 참배. 5.18 민주묘지를 막아섰던 시민들의 분노는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당신의 참배를 반대합니다. 장 대표의 5.18 묘지 참배 무산 열흘여 만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5.18은 모두의 역사이어야 한다. 누구도 참배를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의 전국화, 세계화를 논하면서 참배를 가려받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그들만이 공간이 아니며 5월 정신 또한 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참배를 하려거든 진정한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지적이 당장에 나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 짙은 참배를 연출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5.18 정신을 왜곡하는 부당한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5월 정신 계승을 약속하며 민주묘지를 참배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의 사례를 장동혁 대표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광주 시민의 분노의 지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추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 통합 행보라는 당위를 외치기 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의지부터 증명하기를 지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진짜 변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공천 규칙을 담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붙입니다. 개정안의 방점은 당원 주권 강화에 찍혀 있습니다. 당원도 대의원과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고 비례대표 순위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정합니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예비 경선, 조별 경선도 100% 권리당원 투표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립니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부터 당원 주권 강화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예상했던 방향입니다. 변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기준입니다.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지, 페널티는 얼마나 적용할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각종 징계를 받은 후보를 배제할 수도 있고 감점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별 경선도 조 편성 방식에 따라 유력 후보들이 한 곳에 몰리는 이른바 죽음의 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별 예선 통과자를 1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디테일에 입지자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원회를 거쳐 공천 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에서 오는 29일 여수 11 브릿지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는 총 11개 대교 중 현재 완공된 조발대교와 둔병대교, 낭도대교 등 5개 교량을 왕복하는 하프 코스와 10km 코스로 진행됩니다. 11 브릿지 마라톤 위원회는 오는 2027년 공사 중인 4개 대교가 완공되면 전 구간을 편도로 달리는 국제대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논란을 두고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의 갈등만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오늘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 취항 재추진 결정과 관련해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불어된 만큼 더 이상 무리한 임시 취항 논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5도에 머물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의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산불이나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주전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습니다. 두산은 오늘 박찬호와 4년간 총액 8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호는 12년간 응원해준 기아 타이거즈와 광주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차 5라운드 50순위로 기아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박찬호는 2019년부터 주전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최근 3년간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매년 1000여 명 이상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49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는 지난 2023년 16명, 2024년 8명, 올해 9월까지 6명입니다.